엑스포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엑스포로 앱을 배포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거는 매번 조금 곁다리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여기 앱 배포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엑스포로 앱을 만들었고 엑스포로 이제 앱이 완료까지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어, 엑스포만 가지고서 다행히 앱이 하나가 완성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배포도 엑스포가 이제 대신 해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엑스포 프로젝트 했던 거를 저번에 보셨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이제 엑스포로 만든 앱인데 여기는 지금 iOS 디렉토리가 없잖아요. 안드로이드 디렉토리도 없고요. 저희는 지금 iOS 디렉토리 안에 있는 엑스코드 워크스페이스 직접 해가지고 배포하는 거랑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있는 것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제 그레이드 래퍼 이용해가지고 빌드하는 이런 것들 진행을 했는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엑스포 뭐 이젝트 같은 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냐? 물론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이젝트는 너무 일이 커지게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엑스포 순수한 엑스포 프로젝트인 상태에서 배포를 하는 방법들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각각 이제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웹사이트, 그러니까 그 리액트 네이티브 4 웹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웹으로 배포하는 내용들까지도 여기 이제 안내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할 때 이제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 있는 정보들을 그 앱스토어 쪽 정보들을 엑스포에다가 연동을 시키면은 엑스포가 앱스토어에 올려주는 것까지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IPA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앱 트랜스포터 같은 걸로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단계들을 제공을 하고요.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들을 빌드를 해서 AAB나 뭐 APK 파일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해보시면은 관심 있으면 해보세요. 저도 이따 시간이 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배포를 할 때, 그 엑스포가 그 빌드 서버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소스 코드를 엑스포 빌드 서버로 올린 다음에 엑스포 빌드 서버가 해당 내용을 빌드 해가지고 그 이후 처리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게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윈도우에서 개발을 했는데 윈도우에서 개발을 하면 엑스코드가 없으니까 윈도우에서는 아예 이제 앱스토어 배포를 하는 가능성 자체가 이제 없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서버에 그 iOS 빌드 서버가 있어가지고 iOS 빌드 서버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에서 빌드된 IPA 파일을 처리하는 게 이제 그 다음 과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빌드하는 과정까지를 이제 그 플랫폼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윈도우에서 앱스토어 커넥트로 파일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는데 그게 제공이 그, 그 앱이 아무튼 업데이트 더 이상 이제 애플에 제공을 안 해가지고 없어졌었는데 어쨌든 IPA 파일을 얻으면은 저희가 이제 뭐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는 그 IPA 파일을 얻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저기 어, 파이어베이스 앱 디스트리뷰션 이용해가지고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좀 더
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의외로 수업하다 보면은 그 윈도우 쓰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이제 그 뭐 회사에서 이제 맥을 아예 구입을 해가지고 그 iOS 개발이나 이제 배포 같은 거 할 때 쓰라고 이제 주니까 보통은 아예 이제 실제 업무로서 그걸 한다고 하면은 맥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윈도우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윈도우는 사용하고 계신데 또 뭐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아이폰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 만들어가지고 에뮬레이터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말고는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제 그런 난감한 일들을 겪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맥을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윈도우에서 개발을 하기는 했고 이거 윈도우에서 개발을 한 거를 아이폰에서 테스트 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테스트하고 나서 뭐 배포하는 정도까지만 이제 맥이 딱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맥을 임대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환경에 맥을 임대를 한 다음에 그 원격 데스크탑 같은 걸로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딱 빌드하고 등록하고 하는 것까지만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아예 이제 배포 하나 때문에 맥을 산다는 것도 아깝지만,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런 뭐 그러니까 네이티브 익스텐션에 대한 작업이 많지 않으면 네이티브 익스텐션 작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정말 간단한 조금의 테스트만 한 다음에 이거를 스토어에다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릴 수 있는데 그게 있는데 이제 단순히 뭐 맥을 빌릴 데도 없고 뭐 구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아예 스토어 제출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엔 또 뭐 아까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보통 이제 요거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곳 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시간당 4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아마 4달러보다 더 싼 서비스도 있을 겁니다. 요거. 음, 네, 암튼 간에. 그래서 요런 거 이용해가지고 배포를 해보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스토어에 다 배포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엑스포에서 앱 빌드하고 하는 부분들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해보시면 정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약간 그 저희 회사 내부에서 진행하는 뭐 토익 프로젝트라든가 뭐 그런 작업들 할 때에는 오히려 엑스포 쓸 방법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작업으로는 계속 리액트 네이티브 CLI로 만들어서 하는 작업을 하니까 이 엑스포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일이 있다면은 엑스포만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뭐 해볼 거 없나 해볼 거 없나 막 그렇게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빌드를 하는 거를 내 로컬이 아니고 서버에 올려가지고 한다라는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컨셉이고 또 그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사양이 간당간당한 컴퓨터를 쓴다든가 이럴 때 또 이 서버에 보내가지고 빌드를 하면은 그게 또 쾌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보여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구글의 IM이라고 계정 설정하는 거에 이용해가지고 실제 계정 연결한 다음에 이 내용을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에다가 실제 아예 어, 배포까지 한 번에 하는 걸로 안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계정 설정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그 앱스토어 쪽 플랫폼에다가 배포하는 걸로 나와 있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구글 쪽이랑 애플 쪽 계정 설정하는 거랑 그거까지 하려면은 그거까지 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준비를 미리 했으면 보여드릴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시간 안에 그걸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당장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보여드렸고 뭐 지금 더 아무튼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가 그래도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재미를 좀 드리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